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5월 13일 목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5월의 두 번째 목요일로 옵션 만기를 맞았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옵션 만기일인데요. 미국발 여파로 인해서 개파락 출발한 우리 시장은 약간의 오름세를 보이더니 다시 또 낙폭이 키워져 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는 우리 지수는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양 지수의 상황을 봤을 때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1.37%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75%의 낙폭을 보이면서 950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 가까이 빠지면서 78,50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2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는 낙폭이 더 큰 모습입니다. 2.51%의 급락 양상을 펼쳐주면서 11만 6,5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85%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강보합세 보이면서 86만 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를 이어서 살펴보시면 셀트리온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2.67%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26만 9,5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5.53%의 급락 양상을 펼치면서 59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카카오도 3%대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1% 넘게 빠지고 현대차도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1%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5만 8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에서는 2%대 낙폭이 또 에코프로비엠에서는 5.62%의 급락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특히나 CJ ENM의 경우에는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2%가 넘게 빠지면서 13만 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알테오젠에서도 4%대 약세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HLB와 SK머티리얼즈도 1%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휴젤이 지금 10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CJ ENM의 낙폭이 커서일까요? 지금 솔브레인도 나타나면서 3.79%의 낙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이슈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7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나흘째 하락하면서 7만 전자로 밀린 상황인데요. 어제는 장중에 7만 원대를 보이더니 오늘은 장 내내 7만 원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테이퍼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틀 동안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 거래는 규모만 봤을 때도 1,700억 원이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이유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장 초반에는 주가가 78,400원까지 밀리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여파를 받고 있는 반도체 톱톱 종목인데요. TSMC도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요. 거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난밤에도 4%가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오늘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제조부터 소보장, 첨단 장비, 그리고 팹리스를 아우르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 속에도 두 종목은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한 상황입니다. 어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라면서 이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 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담을 통해서 구상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을 비공개 시범 테스트 버전으로 연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은 스마트 스토어와 구조가 비슷한데요. 창작자가 콘텐츠를 쉽게 제작하고 유료로 판매할 수 있도록 네이버가 고도화된 툴과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부터는 네이버에서 댓글에 달면 프로필 사진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네이버 뉴스 댓글에는 아이디 앞 4자리만 공개가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 오후 3시부터는 작성한 댓글과 답글이 프로필이 추가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정책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악성 댓글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의 매출은 4,570억 원, 또 영업이익은 2,0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제약 바이오업계 최초로 연매출 2조 돌파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주력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이 유럽과 또 미국에서 선전한 덕분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와 고농도 휴미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등 신규 제품의 글로벌 출시가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그러면서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금융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금융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 테이퍼링에 따라서 시장의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건데요. 오전장 분석에서도 짚어드렸듯이 4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상승률은 약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종 경제 활동이 중단이 되면서 서비스 요금이 급락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4월에는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서비스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게 물가 상승폭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주가를 한번 보시면 KB금융의 경우에는 0.86%의 강세를 보이면서 58,9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의 주가도 이어서 한번 보시면요. 1.59%의 강세를 보이면서 41,500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까지 살펴보시면 2.84%의 강세를 보이면서 47,0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적은 좋았습니다. 지난해 조 단위의 적자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1분기의 매출은 9조 2,398억 원, 또 영업이익은 5,02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늘어난 상황인데요. 정유와 석유화학 사업이 큰 폭으로 개선된 영향입니다. 2차 전지 사업은 LG에너지 솔루션과의 합의금이 1분기의 비용으로 반영이 되긴 했지만 올해 에비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흑자 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계단식 기업가치 레벨업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투자 의견은 스트롱 바이, 목표 주가는 9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붉은 사막의 추가 인게임 영상은 올해 여름에 공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도깨비 인게임 영상 공개 시기는 아마 붉은 사막 영상 공개 이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벨업이 순차적으로 시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세도 굉장히 거센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는 오늘 정유주들이 움직여줬는데요. 마감은 어떻게 했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구석유의 주가를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주가는 양봉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12% 급등 양상을 펼치면서 9,57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10%대 강세 보이면서 9,4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극동유화의 주가를 보시면 1.44%의 강세 보이면서 5,650원의 정가를 형성을 했고요. 한국석유의 경우에는 2%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17,4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최근 2개월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간밤에 에너지 섹터는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WTI의 가격은 전거래보다 80센트가 오른 배럴당 6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WTI 가격은 3월 이후로 봤을 때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영향이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정유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시장의 지수는 그렇게 잘 가지 못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개파락하더니 오름세가 조금은 나타나다가 다시 또 낙폭이 나타나는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마쳤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종가 상황입니다. 1.24%의 낙폭이 관찰이 되면서 3,122.5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봤을 때 장 초반은 그래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가 싶더니 이내 우하향 곡선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과 동일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만 빨간불이 들어왔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우리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88%의 약세를 보이면서 7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도 잘 가지 못했습니다. 1.67%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117,5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LG화학 역시도 1%대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85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7%의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86만 6천 원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혼조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현대차까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는 0.88%의 강세를 보이면서 22만 9,5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셀트리온은 1% 가까이 올라주면서 26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는 4.9%의 급락 양상을 펼치면서 60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드렸듯이 은행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3%대 강세 흐름이 관찰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같은 이유로 인해서 보험업종도 3.16%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음식료품과 통신업, 금융업종도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및 금속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4.82%의 약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계와 의료 정밀, 운수, 창고, 증권 업종도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보였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8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 투자자는 1조 4,354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1조 4,323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투자자는 3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고요. 기관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더니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3거래일 연속 이 물량들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종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1.59%의 약세를 보이면서 951.77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짚어보시면요. 그래프를 통해서 봤을 때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그래프가 그려졌지만 막판이 될수록 조금 더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짚어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종목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펄어비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 형태는 나란히 파란불을 켜냈고요. 펄어비스는 1.57%의 강세를 보이면서 58,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은 낙폭이 큽니다. 5.56%의 급락 양상을 펼치면서 16만 3,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떻게 마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제는 4%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7만 1,1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는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지수가 좋지 못했던 만큼 운송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운송업종만 0.71%의 강세를 보이면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습니다. 하락한 업종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4%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과 금융, 건설, 일반 전기, 전자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311억 원, 기관은 1,125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1,361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6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은 저와 함께 짚어보셨고요. 이어서 전문가의 관심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희성 전문가의 관심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마트의 종가 상황부터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마트의 경우에는 오늘 1.28%의 약세를 나타내면서 15만 4,5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전거래 가격과 비교를 해봤을 때 2,000원이 빠진 지점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마트는 대표적인 대형마트입니다. 종속기업으로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스타필드 고양 등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은 22.8%가 성장한 5조 8,944억 원, 또 영업이익은 1,029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또 거리두기 정책이 계속 이어지면서 내식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는 또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신규점이 출점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문에서 매출이 고신장하면서 이익률이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장보기 비중은 점차 증가하면서 지난해 21%, 또 2023년에는 3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전량 인수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네이버와의 1,500억 원 규모의 지분 교환과 사업 제휴를 통해서 SHG.com 매출액 확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장보기 등에 입점할 것으로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종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7%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4,22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거래 종가와 비교했을 때 125원이 빠졌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 개발 업체입니다. 최근에는 모빌테크와 함께 미래차 핵심 부품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딥러닝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 인식에 커넥티드 통신 모듈이 연동된 플랫폼 제품과 레이더 이벤트 기록 장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졸음운전 감지 장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스마트 자율주행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억 원을 투자하면서 우리나라의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반순정 제품으로 독일의 벤츠와 BMW, 아우디 본사에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출시와 또 자율주행 테마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에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독일 BMW와 58억 888만 원 규모의 레이더 영상 기록 장치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관심 종목까지 한번 체크해 보셨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도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우리 시장 힘을 내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